메모리 시장을 장악한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해내고 난 뒤 DS와 MC, 삼성의 두 사업부는 마치 두 개의 날개처럼 삼성전자의 전성기를 이끌어갔죠. 부품에서 세트로 이어지는 완성된 사업 구조는 삼성만의 완벽한 승리 공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IDM으로 성장한 삼성의 반도체 설계 능력과 반도체 생산 능력이 각각 파운드리와 모바일 AP 설계로 이어지는 전략은 이 승리 공식을 그대로 삼성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지난 몇 년의 시간은 오히려 설계, 생산에서 엣지 디바이스의 제조까지를 모두 진행하는, 그래서 IT 업계에서 가장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룩해놓은 그들의 장점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엑시노스의 추락과 갤럭시의 부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을 어떤 단어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현재 삼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오히려 반대로 구조적 리스크로 떠안게 된 상황이란 점입니다. 삼성이 구축해놓은 이 멋진 토대는 삼성을 스마트폰 시대의 최후의 승자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지만 이후 최후의 생존자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되자 수직 계열화의 장점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분명 삼성은 각각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달성했죠. 개별 기업으로서 만들어낸 이 성취들은 분명 위대한 것들임에는 분명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싸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들을 모아 만들어야 하는 진영과 그냥 세계 최고 공정에서 생산된 세계 최고의 부품들만을 모아 만드는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삼성은 굳건히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펼치는 판매량 세계 1위 고수 전략은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패배를 로우엔드에서 수량으로 커버하는 전략으로 애초에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 마음 깊숙한 곳의 진심과 앞으로 계속될 애정을 담아 정리해보자면 지난 몇 년간 삼성은 갤럭시라는 그들이 만들어온 위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갉아먹으며 연명해온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재폰이 되어버린 갤럭시, 그리고 이번에 출시될 갤럭시 S24는 바로 이 같은 고민 속에 놓인 삼성전자의 전략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 애플의 A17 프로가 등장하고 다시 한번 애플은 세계 최고의 설계력이 더해지면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대해 증명했죠.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TSMC의 공정 이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모든 라인업에 동일한 프로세서를 채용했던 애플이지만 5나노 이후부터 TSMC 역시 공정 미세화에 조금씩 제동이 걸리면서 초기 수율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애플의 제품 전략에도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 많은 언론이 엑시노스의 성능 열의를 곧바로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 부진으로 연결시키면서도 빼먹고 있는 이야기들. 이제 애플의 프로 라인업은 최신 AP를, 그리고 나머지 라인업은 한 세대 이전의 AP를 활용하고 있는 애플입니다. 보통 애플 아이폰의 AP 성능이 갤럭시에 비해 한 세대 정도까지 앞서 있다는 것이 대중의 인식이죠. 하지만 앞서 정리한 애플의 제품 전략 변화 이후 애플의 성능 우위는 오직 프로 라인업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빼먹어서는 안 되는 포인트인데,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AP의 성능 향상입니다. 작년 11월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스냅드래곤이 애플의 A17 프로 성능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스냅드래곤 8 Gen3를 채용하는 안드로이드 폰들은 기존 세대의 AP를 채용한 아이폰 기본 모델과 또 아이폰 플러스 모델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아이폰 프로 라인업과의 격차 역시 기존에 이야기되던 반세대에서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울트라에 채용되는 8 Gen3 4 갤럭시의 경우는 다시 여기서 조금 더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세대 아이폰 프로 라인업과 싸우게 되는 갤럭시 울트라 모델의 경우 아이폰과의 성능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현재 이 울트라용 스냅드래곤의 경우 멀티 점수 7100점을 상회하는 벤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 갤럭시 울트라 라인업과 A17 프로를 사용하는 아이폰 프로 라인업 성능 격차는 이제 거의 대부분 좁혀졌다고 봐야겠죠. 대부분 언론이 이 애플의 제품 전략 변화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간과한 상태에서 형세를 풀이해 한 세대에서 두 세대가량 갤럭시의 성능이 뒤처져 있다는 결론을 맺곤 하지만 실제로 엄밀히 따져보면 현재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것. 갤럭시 S24 출시 즈음 정리해본 로직 반도체 전쟁 현황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가 되시나요?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한 전략은 전체 글로벌한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이고, 우리나라와 유럽도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S24와 S24 플러스의 한정에 스냅드래곤 8 Gen3가 아닌 삼성의 엑시노스 2400이 채용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엑시노스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엑시노스란 단어만 듣고는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시류의 편승에 이번에도 무조건 엑시노스를 평가절하하는 의견들이 대세가 되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활용하는 갤럭시 S24의 성능에 대해서는 기대해봄직하지만 엑시노스 채용 지역의 경우는 이번에도 틀렸다는 식의 비판들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엑시노스 채용 지역으로 그 우려가 매우 큰 것 같은데요. 우선 엑시노스의 성능과 관련해 어느 순간 엑시노스가 A 시리즈와 2년이 넘는 격차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 내에서 스냅드래곤과의 경쟁에서도 거의 한 세대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이들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우선 2년의 격차가 난다는 주장은 싱글 코어 점수를 비교해 만들어지는데 싱글 코어 점수 격차의 경우는 실제로 격차가 그 정도로 많이 나기는 하지만 총 6개의 코어로 CPU 설계를 꾸리는 애플의 방향과 최소 8개 이상의 코어로 CPU 설계를 꾸리는 안드로이드의 싱글 코어 성능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아울러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 내에서 불거지는 성능 열의의 부분은 작년 출시된 S23 FE와 관련한 잘못된 해석에서 만들어지는데, 우선 FE는 팬덤 에디션의 약자로 일종의 재고 처리와 특정 테이스트를 가진 소비자를 공략하는 복합적 의미가 담긴 라인업이죠. 삼성은 작년 S23에 팬덤 에디션 모델을 출시하며 엑시노스 2200을 넣었는데 당해년도에 엑시노스 2300이 드롭된 관계로 1년 전에 AP인 2200을 개선된 공정에서 다시 제조해 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2023년 세대 스냅드래곤과 2022년에 등장한 한 세대 전의 엑시노스의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하곤 이제 성능이 한 세대까지 차이가 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인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 지난 3시즌 동안 엑시노스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처럼 한 세대가량 성능 차이가 뒤처진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번 갤럭시 S24에 채용될 엑시노스 2400에서 그 격차는 더 좁혀질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다음이 엑시노스 2400 코어 구성의 모습입니다. 무려 10개까지 늘어난 코어의 수가 보이시나요? 이번 세대까지는 아직은 공정 열의가 소폭 존재하기 때문에 리틀 코어의 수를 늘려서 저전력 구간을 커버하고 전체 전력 소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멀티코어의 성능을 뽑아내는 전략이 언뜻 엿보이죠. 물론 무작정 코어의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설계팀에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 작년 엔지니어링 샘플들로 추정되는 엑시노스 2400의 추정 멀티 점수가 6000점대 중반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대략 200에서 400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 세대 간의 차이가 보통 1000점에서 1500점 사이라고 보면 이 200에서 400점이라는 이 성능 차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 핵심은 지금 공개 수일화를 앞둔 엑시노스 2400의 멀티 점수는 6800점대로 격차가 더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 정리해볼까요? 현재 울트라용으로 등장한 Hgen3의 개선 버전이 멀티코어 점수 7100점 내외, 일반 Hgen3의 추정 점수는 6000점대 후반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엑시노스와의 격차는 100에서 200점대 내외, 이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성능 차이는 벤치 오차 수준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간의 격차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엑시노스 기반의 갤럭시 S 라인업이든 스냅드래곤 기반의 갤럭시 S 라인업이든 기본 라인업의 경쟁에서는 CPU 성능이 애플 진영을 앞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는 CPU 성능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GPU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지난 엑시노스 2200에서 GPU 코어 구성은 3WGP. 여기서 WGP는 워크그룹 프로세서의 약자로 AMD의 GPU 코어 수 단위죠. 삼성이 AMD와 GPU 설계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이후로 엑시노스의 GPU 역시 WGP라는 단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WGP는 2개의 컴퓨트 유닛을 뜻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엑시노스 2400의 GPU 코어의 숫자인데요. 무려 6WGP. 단순 계산으로 컴퓨트 유닛의 숫자가 12개로 엑시노스 2200에 비해 유닛의 수가 2배가 된 것입니다. 2배의 CU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 그렇게 탄생한 엑시노스 2400의 GPU 성능의 경우 퀄컴의 스냅드래곤 8gen3처럼 애플 A17 프로의 GPU 성능을 능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표는 이 엑시노스 2400 GPU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서로 아키텍처가 다르고 코어 단위가 조금 달라 이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숫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엑시노스의 GPU와 똑같은 AMD의 RDNA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스팀덱의 CU 숫자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GPU 성능을 보여줬던 스팀덱. 이때 스팀덱의 GPU 구성이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8CU였는데 엑시노스 2400의 경우 RDNA3 기반 12CU로 아키텍처 세대가 진화하고 또 CU의 숫자 역시 엑시노스 2400 쪽이 더 많습니다. 갤럭시 S24의 GPU 성능에 대해 기대해볼 만한 이유이죠. 이런 배경들 위에 2400의 엔지니어링 샘플들의 후기 역시 비슷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G가 애플 A17 프로의 GPU 성능에 준하거나 소폭 앞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다음과 같은 결론이 만들어지는데요. CPU의 열위는 상쇄되고 GPU의 우위가 시작되는 시기. 물론 다시 엑시노스가 채용되는 해이지만 과거의 몇 년간 엑시노스가 보여줬던 성능 격차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 2024년 S24, 2014년의 갤럭시 전략들은 바로 이 전제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석 자료들은 물론 메이저 언론들조차 빼먹는 이 모든 전략의 핵심 전제는 엑시노스가 들어가는 이 기본 라인업은 애플의 최신 AP가 아닌 애플의 1년 전 AP와 상대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논란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애초에 이 기본 라인업은 갤럭시가 성능 우위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물론 다시 내년의 경우는 애플에서도 더 강력한 A 시리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2+4 조합에서 코어의 개수가 더 늘어나는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아울러 프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 구분 없이 모두 최신 AP가 사용될 것이란 그런 루머들이 들리는데요. 글쎄요, 아직은 그 이야기들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내년을 위한 비장의 카드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의 경우는 누비아 인수 이후 커스텀 CPU가 이 스마트폰 AP로 출격하는 첫 번째 세대이고, 삼성의 경우는 3나노 2세대 공정, 그리고 RDNA4가 적용되는 세대로 두 안드로이드 진영 역시 내년이 지난 2-3년간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들이 출격하는 시기가 되겠죠. 유지되는 GPU 위에 CPU 열이는 조금씩 상쇄되는 시간, 스마트폰 시장 상황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게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포함한 갤럭시 S24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5개의 컬러로 구성될 S24, 출시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곳의 전투는 애초에 안드로이드 진영의 성능 우위에서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갤럭시 S24가 엑시노스 2400을 채용했든 아니면 스냅드래곤 8gen3를 채용했든 한 세대 전의 AP와 싸우게 되는 이곳에서 싸움에서 이미 갤럭시는 성능 우위를 점하고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 이 부분이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카메라 부분에서도 역시 아직 듀얼 카메라를 고수하고 있는 애플 진영과는 다르게 갤럭시의 경우 트리플 카메라 구성에 30배 줌이 가능하죠. 램 역시 언제나처럼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LTPS에 머물러 있는 아이폰 기본 라인업과는 다르게 LTPO로 업그레이드된 모습. 울트라의 경우는 먼저 가격이 10만원가량 인상된 169만 8천원으로 아이폰 프로의 그것을 넘어서지만 프로 맥스보다는 여전히 20만원가량 저렴한 상황.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인 아이폰 프로 라인업과 다르게 이번에도 펜타 카메라 구성이죠. 메인 렌즈에 4개의 망원 렌즈가 가세해 있는 모습, 최대 100배 줌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울트라와 관련해서는 모든 모델이 TSMC의 최신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스냅드래곤 8gen3 4 갤럭시가 채용되기 때문에 AP 성능 열의로 발생했던 지난 세대의 이 울트라의 성능과 관련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는데요. 공정 열의가 상쇄되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기에 12GB 램, S펜까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는 3년 만에 돌아온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반격, 그 서막을 알리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곧바로 갤럭시 S 시리즈가 시장에 대변혁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은 하락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펀더멘털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아닙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야를 좁혀도 아주 대단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가져올 만큼의 모멘텀은 아니겠지만 이 갤럭시 S24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볼 중요한 이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은 맨 첫 장에서 이야기 나눈 삼성이 만들어온 그 거대한 승리 공식이 망가지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이 갤럭시, 그리고 그 하이엔드 라인업인 갤럭시 S에서부터였다는 것. 마찬가지 로직으로 이 안타까운 시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위기의 탈출은 결론적으로 수직 계열화된 삼성전자의 줄기들이 단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 세계 최고로 올라섬으로써 시작되고, 그 변화의 시간을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 이제 마지막 남은 한국의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갤럭시 S에 다시 엑시노스가 채용되고 엑시노스의 생산이 삼성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수율을 잡는 케이던스를 만들어내고, 다시 TSMC와의 격차가 줄어들어 다시 갤럭시 S를 비롯한 핵심 라인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그렇게 다시 삼성이 생태계 확장을 이어나가는 선순환의 시작.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갤럭시 S24의 등장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